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미국에 여행을 오거나 이제 막 이민을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도로에 큰 차들이 많은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가 이렇게 무식하게 크지? 싶을 만큼 SUV도 한국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픽업 트럭이라고 불리는 트럭들도 즐비합니다. 심지어 뭔가를 크게 날라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 사무직 직장인들도 픽업 트럭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록을 가진 차량 역시 포드의 F150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겠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보이고 실물로 봐도 참 상당히 큽니다. 미국인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큰 차에 대한 로망이 넘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SUV와 픽업 트럭을 합친 일명 큰 차들이 전체 신차 판매의 80%를 차지했습니다. 큰 차가 아닌 반대 개념인 일명 세단은 전체 판매량 중 고작 20%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미국인들의 큰 차 열광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광이나 집착이 자동차 역사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갑자기 생긴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큰 차에 집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러한 큰 차에 대한 미국인들의 집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일단 미국에서 세단 승용차 생산량은 1975년 이후 끊임없이 추락해왔고 그 자리를 SUV가 꾸준히 성장하며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SUV와 트럭이 전체 신차 판매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미국인들이 큰 차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미국인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 어딜 가도 큰 차가 넘쳐나거든요. 심지어 주차난이 심한 동네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한 현상 이상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자동차 디자인에 큰 변화를 가져온 50년 전의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차가 미국을 점령한 이유를 정리해봐야 할 텐데요. 사람들이 큰 차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미국의 인프라는 그러한 선택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미국의 건축 환경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넓은 도로와 넓고 넉넉한 주차 공간,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넉넉히 구비된 주택 환경이 기본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차가 클수록 기름 넣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큰 차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류세가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연료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자체 석유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석유 생산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누르고 미국 내 최고 경제 도시가 된 텍사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루기는 너무 기니 이전 영상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큰 차 사랑을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인들의 큰 차에 대한 집착은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마케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집착입니다. 이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석유 걱정을 1도 안 하지만 1970년대의 미국은 석유 자원에 있어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높았고 그래서 해외 석유 생산과 가격에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1973년 오펙 사건이 바로 그 분수령이었습니다. 산유국인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면서 닉슨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다 보니 미국이 중동에서 더 이상 석유를 얻지 못하게 되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주유소에서도 기름이 동나게 일쑤였고 사람들은 배급받듯이 줄 서서 석유와 가스를 어렵게 구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석유 부족 사태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진 미국 정부는 세계 석유 시장의 변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비를 높이는 자동차를 만들도록 법을 만듭니다. 참고로 그때까지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연비 따위는 무시하고 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초의 자동차가 갤런당 21마일을 달렸는데 70년대 포드 머스탱은 갤런당 10마일밖에 못 달렸으니 그 당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얼마나 연비에 무감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에 의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985년부터 생산되는 신차는 석유 1갤런당 27.5마일을 달성해야 했는데 이는 연비를 약 2배 이상으로 높이는
아주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세단이 그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한 차량 유형도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픽업 트럭이라고 부르는 차량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농업용이라거나 건설 회사용이라거나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용 차량이라면 배기가스 규제나 비현실적인 연비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던 반면 트럭이라는 다른 카테고리에는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 힘입어 이 규정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트럭을 이전과 같은 상업용보다 일상용 차량으로 개조하는 데에 아주 큰 인센티브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존에 만들던 큰 차에다가 라디오나 오디오 장비라거나 안락한 시트 같은 것들만 추가하면 금세 상업용 차량이 일반 승용차처럼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세단을 법의 규정에 맞게끔 연비를 2배로 올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었지만 큰 차를 상업용에서 일반용으로 바꾸는 작업은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일상용 트럭과 SUV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규제가 덜 엄격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차량들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연비 및 배기가스 개선에 그다지 큰 비용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트럭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량 바퀴간 간격 각도나 치수가 맞아야 했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SUV들은 자연스럽게 트럭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승용차보다 트럭이나 SUV를 더 우선적으로 마케팅해왔습니다. 더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광고를 집중합니다. 물론 자동차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세단보다는 트럭과 SUV 카테고리에 맞는 모델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 결과 일반 세단보다 트럭이나 SUV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내구성이 좋고 안락하고 감가상각도 적어지는 좋은 차량의 이미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실용성만 있던 차량들이 실용적이면서도 프리미엄이 느껴지는 럭셔리 차량의 이미지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그 사이 석유 문제는 잘 해결되어 유가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을 다시 바꿀 수는 없었죠. 1908년 출시된 포드 T 모델과 더불어 초기 트럭 또는 SUV 중 하나는 쉐보레 S10 트럭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된 쉐보레 블레이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랜드 체로키가 등장합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승용차와 같은 방식인 일체형, 즉 유니바디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레임 기반과 유니바디, 이 두 가지 유형의 자동차 구조는 오늘날 전통적인 SUV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크로스오버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랜드 체로키는 90년대와 2000년대 SUV의 초기 성공 스토리의 주역이 되었고, 이를 이은 많은 SUV 차량들의 성공 신화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럭과 SUV에 대한 기업들의 이러한 평형성 때문에 한때 승용차를 주로 판매했던 폭스바겐과 같은 회사는 오늘날 SUV와 크로스오버에 집중하면서 파사트와 같은 승용차 모델들을 여럿 단종시켰습니다. 포드 같은 회사는 상징적인 머스탱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연비 기준이 한 번 더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승용차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트럭은 더 느슨한 기준으로 차량을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 안에는 더 많은 세분화가 있었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자동차의 휠베이스 길이의 너비를 곱해 연비를 계산하는데요. 모든 차량의 카테고리 내에서 차가 더 클수록 더 약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즉 자동차 제조업체는 승용차를 단계적으로 더 적게 생산하도록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차도 더 크게 만들도록 유도받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세단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승용차인 도요타 캠리는 길이와 폭이 모두 길어졌고, 대표적인 서민 SUV인 도요타 라브4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전의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SUV의 증가를 승용차로 대체했다면 매년 1000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걸어가는 사람들은 승용차보다 SUV나 트럭에 부딪힐 때
당연하게도 훨씬 더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큰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스스로 우러난 감정으로 큰 차가 멋있고 섹시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차에 대한 집착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는 의문인데요. 이미 너무나 먼 길을 왔기에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인들의 선호가 소형차나 세단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